저 같은 경우는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멘탈적인 문제들을 상당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함으로써 크게 감정 소모를 한다거나 멘탈이 크게 무너지는 경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 시간에 아무리 시달렸었더라도 퇴근 후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상 인트로에서 제가 일을 하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브이로그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보셨다시피 저는 현재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사로서 일을 해온 시간이 거의 한 9년 정도는 되는데요. 썸네일에서는 10년이라고 적어놨죠? 반올림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직을 몇 번 했지만 그래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 최소 3년 이상은 꾸준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직 상담원으로서 이 상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로 일단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몸이 좀 편합니다. 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이 시원한 사무실에서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칼퇴근. 다른 직장처럼 이 퇴근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본다거나 퇴근하겠다고 따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땡 하고 업무 시간 끝나자마자 빨리 데스크 정리하고 요이 땅 하고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담원이라는 직업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근속연수가 오래가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한 편인 이른바 감정노동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대면 상담일이기 때문에 단지 면전이 아니라고 해서 상담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고객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른바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멘탈적으로 버텨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반말에 쌍욕짓거리를 막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막 칼 들고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이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고객들은 상담원을 괴롭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그래서 상담 질질 끌면서 말꼬리 붙잡고 그냥 계속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고객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담 일을 시작하신 다음에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 분들의 그 큰 문제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이 퇴근 후에도 업무 중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기억나는 거야. 퇴근 후에는 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퇴근 후에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날 진상 고객들에게 시달렸었던 안 좋은 기억과 감정들이 나를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안타깝게도 우울증에까지 빠지시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쉽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을 시작한 다음에 첫 1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일반적으로 상담원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똑같이 겪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교적 오랜 시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 나름의 어떤 멘탈적인 솔루션과 노하우를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멘탈적인 문제들을 상당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이 멘탈을 다스리고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상담 일을 하면서 크게 감정 소모를 한다거나 멘탈이 크게 무너지는 경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 시간에 아무리 시달렸었더라도 퇴근 후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회식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다른 상담사분들은 일을 하는 내내 막 좀 감정에 복받쳐 있거나 이 진상 고객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불평 한마디를 안 하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시종일관 평온해 있냐고 상담하는 사람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훈련하면 되는데 다만 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절대로 업무 시간 이외에 막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업무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암시를 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는 이 고객이 실제로 사람이 아닌 AI 또는 컴퓨터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무슨 개소리지?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말이 되기는 해요. 잘 들어보세요. 상담사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하고 만나서 대면해서 상담하시나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실제로 상담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컴퓨터 모니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평생 고객 얼굴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실제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 또는 AI와 통화하고 있다는 암시 정도만으로 저는 실제로 어떤 감정적인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통화해요. 예를 들어 상담이 좀 어려운 케이스가 나오거나 고객이 굉장히 진상이라서 좀 핸들하기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어라? 이번 퀘스트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어라? 기출 변형이 좀 있구만. 어라? 재밌네? AI 너 이번에 좀 열심히 준비했구나. 두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영상의 핵심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노하우는 꼭 기억하시고 평생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딴 거 다 있고 딱 이 부분만 보시고 영상 그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상담을 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감정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상담을 하시는 내내 이성적으로 살짝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나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들을 모니터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즉 나의 현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의 감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려라? 처음 들으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좀 나이 드신 어르신과 통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르신이 좀 나이도 있고 이해 속도도 느려서 귀도 잘 안 들리시니까 상담을 하시면서 좀 답답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상담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 좀 답답한 감정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그냥 이 고객분이 나의 말을 계속 못 알아듣고 상담에도 진전이 없으니 내가 속으로 좀 답답하고 심적으로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났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어 보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려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의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계속 속으로 답답하고 짜증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일시적으로 올라왔던 감정들이 분명히 또 가라앉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또 내가 아까까지는 조금 답답하고 짜증이 났었지만 지금은 좀 가라앉고 나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감정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천천히 지켜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감정을 바다의 파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파도들을 내가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의 파도들이 막 격렬하게 요동을 치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파도들이 가라앉고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들을 지켜보시기만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절대 인위적으로 제어한다거나 억누르는 행위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서 아주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요, 원래 의식적으로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의식 저 너머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이 생겨나는 이 메커니즘은요, 저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생겨난 수많은 기억들과 관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리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용수철처럼 더 크게 튀어오르거나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을 무리하게 통제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감정적이게 되고 그로 인해 더 괴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이 내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아니, 단순히 그냥 내 감정, 생각 변화를 지켜보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훈련, 요 한 가지만 익숙해져도요, 멘탈적,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빠져든다거나 내 온 정신과 마음을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지배받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악순환, 그 굴레에 빠져드는 상황이거든요. 이 감정에 지나치게 휩쓸리는 그러한 습관만 줄일 수 있다면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요, 이 알아차리기를 하면 할수록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잡념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훈련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감정 흘려보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감정에 휩쓸리거나 지배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원리를 아셨으니 이제 기억하기 훨씬 더 쉬워졌을 겁니다. 훈련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 발짝 떨어져서 나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기. 두 번째, 그것들을 절대 통제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그리고 흘려보내기. 여러분, 사실 이 방법들은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명상에 대해서 독학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한 노하우입니다. 저는 이 명상 훈련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삶에 대해서 어떤 내면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제가 명상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나아가서 제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준 책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이름은 바로 성공한 리더들을 사로잡은 명상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준 책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품절이 된 책이라서 그래도 중고 서점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여기서 이제 알려드린 부분 이외에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일이 저 자신에게는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도 나름 할 만한 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이 물론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는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버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냥 도망치세요. 이 세상에는요, 해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하고 좋은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직업 따위에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감정 노동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상담사 동지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상담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